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물밑 경쟁이 시작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그리고 시도교육감 후보군을 먼저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재선 도전은 확실시됩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4년 만에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해결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하면서 호남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왔고 최근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민영배 양양자 의원은 대선 승리에 총력을 쏟겠다며 시장 출마에 대해선 한 발 빼고 있지만 잠재적 후보군입니다. 정의당에선 당내 경선 후보를 정했고 진보당에선 김주업 시당위원장, 총선에 나섰던 정준호 변호사도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종 도정에 대한 평가와 여론조사에서 두루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항마로는 삼선의 이계우 의원과 전남 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 재선의 서삼석 신정훈 의원이 거론되는데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하겠다며 모두 지사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진보정당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광주시 교육감 자리를 놓고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만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장서궁 현 교육감에 맞서 장만채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인 김대중 전 목포시 의장 간 2파전 양상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이나 재판 중인 현직 단체장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자들이 난립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마다 물밑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보다 석 달 먼저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제3세력의 출연 여부와 민주당 경선 방식 등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철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그리고 19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 석 달 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대선 후보를 도왔던 정치인이 지방선거 후보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집권에 실패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가져올 또 다른 변수는 야권의 재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리로 한 야권 통합의 향방에 따라 과거 국민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출연할 경우 광주 전남 선거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중심이 된 삼지대 흐름이 강화된다면 호남 지역에서도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후보까지 공천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갈 것이고요. 민주당이 10년 내 탈당 경력이 있는 정치인의 점수를 감산하기로 한 경선 방식도 후보들의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30대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당대표로 선출할 경우 민주당 안에서도 세대 교체론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지역구 시도 의원 72명 가운데 70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일방적인 구도였지만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과 진보정당의 외연 확대가 지방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등도 내년 지방선거에 표심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원생과 교사가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4명이 확진됐고 전남 지역에서도 여수 1명, 순천 3명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어제부터 오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해서 사적 허용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고
유흥시설 4개종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은 빼어난 자연 환경을 보유해서 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이 큰데요.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기후 위기 속에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호남은 높은 일조량 등을 갖춰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 기대가 높습니다. 실제로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전국 3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 전북 등 3개 광역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에만 머물지 않고 남는 에너지를 타 지역에 공급해 수익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수익금은 주민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녹색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이고 오늘 그 첫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민간 자본 등 모두 203조 원이 필요한 상황. 특히 송 배전망과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도 균형 발전 과제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호남의 RE300 에너지 밸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 국가 전략으로 세워진 만큼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 광주와 전남북 3개 광역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대통령 보고대회를 갖고 내년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채용 면접에서 노조 활동 관련 부적절한 질문이 반복됐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경영진의 사퇴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광주 시민 모임도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반복되는 반인권, 반노동 행태에 대해 경영진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이용섭 광주시장도 주주권을 행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병원을 찾은 중학생에게 의료진이 실수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발목을 접질려서 진통제를 처방받은 15살 A군에게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병원의 주사실이 한 곳뿐이고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붐볐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의 이상 반응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정확한 접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이 지역 특산품인 백세미의 성공을 기원하는 손모내기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2년 연속 선정된 백세미는 지난해에는 1,000톤을 판매해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매출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역 신처가 시행하는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조선대학교가 역대 최다 합격자인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지역 우수인재 고른 등용을 위해 인사역 신처가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제도로 조선대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1명이 합격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발전을 위해 3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다양한 연계와 발전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북구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과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공동주택 3곳에 수거함을 설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환경공단에서는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후 건조해 말바우 시장 등 수요처로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뒤늦게 확인돼 합격자 1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진행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문제 하나가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고 이 때문에 애초 합격자 1명이 불합격으로 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응시자에게 사과했고 출제위원 자격 강화와 함께 시험 문제 검수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이 광주시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무지구 상인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일부 점포가 폐업하는 등 상권 타격이 심각하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혁신추진위원회가 시민중심 대중교통 정책 실행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35%를 목표로 단계적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효율화, 공유형 이동수단 수요 급증에 따른 도로 정비와 안전교육 강화 등 9개 과제를 주문했습니다. 순천시의 권분운동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의 권분운동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반찬 등을 담은 권분산자를 배달해주는 기부운동입니다. 순천시는 관내 각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어깨동무 가게 등이 확산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광양 어민들이 치어 방류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 어민회 등은 중마 일반부두 해상공원에서 감성동 1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어선 110여 척이 광양 앞바다에서 1시간 동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을 규탄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4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광주 지역의 자동차와 전기장비 등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35.9% 증가했고 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도 8.6% 늘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30도에 가까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는데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외출은 피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해가 뜨면서 거치겠고요.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영광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이 올라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도 30도가 예상되고 순천과 광양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영암과 무안 29도, 해남 28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